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석방호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실행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녀 비리 입시와 관련해서 국민 공성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한 1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정 교수는 건강은 쇠약하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댔고 이에 정 교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지난해 9월 23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사의를 표했는데요. 이 부부장 검사는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 지휘는 물론 당일 조 전 장관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언론과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흘린 인물입니다. 결국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몸이라는 걸 증명하며 정치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었는데요.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 있었어요? 안에 나이든 여자분 있었어요? 나이든 어린 여자분. 다른 여자분 어린 여자분.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아들이 줬어요? 돈은 누가 줬어요? 여자 몇 명?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처에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압수수색 당시 빨리 끝내달라는 남편의 요청을 장관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검사가 바로 이광석 부부장 검사인 겁니다. 가정집 압수수색으로는 전례도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최장 시간인 11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헌정사상 가장 웃기는 짜장 같은 검사인데요. 또 그는 지난해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백지 공소장으로 기소한 검사이기도 한 겁니다.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계속 방송에서 지금 계속 네.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네. 기자들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가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단독 보도가 뜨고 있거든요. 이 웃기는 짜장 같은 검사는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한 검사로 업무 능력은 제로인 거죠. 그냥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그런 검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3일 정 교수 구속 첫 소환조사도 이 부부장 검사의 부하 여성 검사와 함께 했는데요. 12월 19일 정 교수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재판장에게 항의 난동을 부린 생떼 검사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애초 자신들이 작성한 엉터리 공소장을 바꿔달라며
재판장에서 어거지 생떼를 벌인 건데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몹시 수치스럽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런 그가 슬그머니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나홀로 도주를 감행한 겁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조국 일가를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으로 무차별하게 기소하고 구속하고 말도 안 되는 무논리와 억측으로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가 사표를 쓰고 검찰에서 튄 건데요. 그는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연재해나 침몰 직전의 배에서 각종 해충들과 쥐들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 곧 윤석열 검찰의 파국과 종말이 다가오니 미리 알아서 피한 건 아닌가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더 누릴 승진의 영광도 빛나는 공과도 없는 거죠. 책임질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침몰이 시작된 윤석열호는 과연 누가 남아있게 될까요?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8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그리고 처벌만이 남아있을 텐데요. 미리 튄들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퇴직 이후에도 재직 시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봤자 벼룩이란 말입니다.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간의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